드디어 한국이 최고의 비대칭 전력을 손에 넣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핵잠 보유를 반대했던 미국에서 태세를 전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정작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게다가 오커스 동맹을 통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는 지지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반대하는 미국의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러나 계속되는 북한의 핵 고도화와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이 증대되자 미국도 이러한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 전력은 중국만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으며 한국 같은 군사 강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하고 있는 사무엘 파파로 장군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두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작전에 정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더 이상 혼자서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이 태세 전환을 시전해서라도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지지할 정도로 지금의 안보 상황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것이라면 차라리 진작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지지하고 강력한 군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와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군사동맹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한국이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과 가까운 지정학적 특성상 한국의 과도한 전력 강화가 적성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사일의 사거리를 비롯하여 일부 무기의 성능에 제약을 걸어두거나 도입을 반대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핵잠수함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의 전략적 중요성은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이며 디젤 잠수함보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긴 시간 동안 잠항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감시망을 회피하여 주요 전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과 프랑스 같은 유수의 군사 강국들이 재래식 잠수함을 퇴역시키고 핵잠수함만을 운용하는 것만 보더라도 핵잠수함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으며 2015년에 개정된 한미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해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군사적 목적으로는 제한한다는 규정까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핵 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규정이며 여기에 재처리 제한 규정이 있어 군사적 목적으로의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 재처리조차 못하도록 제한해 두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를 위해 농축 우라늄과 원자로 등을 개발하게 되면 이는 자칫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 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미국 내부의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인데요. 반면에 일본은 우라늄 연료 재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유사시에 짧은 기간 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핵 보유국 지위까지 오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칫하다가 중국, 일본, 북한이 모두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한민국만 핵 없는 비핵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 점차 많아지자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핵무장과 핵잠수함 보유 등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미국도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미국 내부의 목소리와도 일맥상통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미국 의회 내에서도 미국이 구축한 해구산만으로는 북중러의 군사적 긴밀함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채 한 달 만에 급격히 태도를 바꾼 이유는 중국과 북한이 핵잠수함 분야에서 점차 위협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인 디펜스 미러는 중국이 재래식 잠수함보다 핵추진 잠수함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며 점차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핵잠수함 전력을 경계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잠수함 기술은 역사적으로 세계 표준에 뒤처졌었지만 중국이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 북한은 10개 미사일 발사대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김군옥함을 공개하며 잠수함 전력 강화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군옥함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김정은은 해당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다음에 개발될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이 될 것이라 공언하기도 하였는데요. 김군옥함은 북한이 핵잠수함 보유를 위한 과도기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북한의 기술력이 한국과 자유진영의 군사강국보다 명백히 열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해서 핵잠수함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위협적인 행위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러시아 해군과 합동훈련까지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는 심해 잠수함을 활용하여 해저 케이블까지 공격하려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전 세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이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을 받게 되면 주요 통신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밀 유출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그만큼 해상에서 북중러가 벌이는 군사공작과 위협이 한국과 미국의 점차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적성국이라 할 수 있는 북중러는 자신들의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같은 나라와의 연합전선까지 구축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에 대응할 새로운 전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세 속에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대한민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함으로써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해 등에서 중국의 무력 도발을 견제할 수 있는 해상 전력을 보유한다는 강력한 군사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상대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춘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 전략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한국의 전력이 또 한 번 강화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현재 한국이 적성국으로부터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잠수함은 4척에서 6척 정도입니다. 한국은 이미 잠수함의 전투체계, 소나체계 등의 모든 주요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원자로 기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호주와 비교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산 우라늄 사용에 대한 족쇄만 해제된다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미국이 과거처럼 구두로만 해구산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한국에 약속했던 핵작전이 수행될 수 있도록 양국의 담당 정책부서와 군 당국에 하달되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염원했던 핵무장이나 핵잠수함 도입은 아니지만 주변 국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핵과 관련된 문제에는 소극적이었던 미국이 태도를 전환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분명 미국이 점차 핵과 관련된 분야에서 한국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하고 나아가 핵탄두와 SLBM을 장착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인식 변화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며 결국 북한의 핵무기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든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F-35와 현무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핵잠수함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인데요. 이론상 무제한으로 잠항할 수 있는 핵잠수함은 다량의 미사일을 탑재하고 바닷속에 잠항할 경우 적성국에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인데요. 재래식 디젤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의 함장을 모두 역임했던 한 해군 지휘관은 대량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 개발된 시점에서 디젤 잠수함을 논하는 것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며 디젤 잠수함은 이제 역사 속 유물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만큼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의 전략적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3,000에서 4,000톤급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탄두를 탑재한 핵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거두고 가능성을 열어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핵안보를 위한 전환점 마련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17일 한국 해군 미래 영상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새로운 해상 패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불과 며칠 전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무력 과시를 위해 카리브해에서 대규모의 해상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함과 항공기를 꾸준히 추적해왔던 미 관계자들은 몇 주 안에 러시아의 함대가 카리브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세계 각지의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자신들의 해군력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력 투사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했는데요. 또한 러시아가 이번 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카리브해 일대에서 유사한 후속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해상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은 러시아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도 무시할 수 없는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CSIS에 따르면 중국은 해군 함정의 70% 이상이 2010년 이후에 건조된 최신 함정이지만 미국 해군은 25%에 불과한 비율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CSIS는 중국 해군의 수적 우세는 전시에 중요한 이점을 제공한다면서 세계 전쟁사에서 더 큰 규모의 함대가 28번의 역사적 전쟁 중 25번이나 승리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해군의 워게임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52척의 전함을 잃었으나 미국은 7에서 20척의 전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미국보다 더 많은 수상함을 보유하고 있어 해전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분명 객관적인 성능에서 중국이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지속해서 증강하고 있는 중국 해군의 물량은 미국에게도 분명 쉽게 볼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전문 매체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해군력 증강 및 해상 패권 도발을 매우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필리핀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깡패 행위를 두고 중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지지하는 필리핀 국민 여론이 무려 73%를 넘겼습니다. 여기에 스웨덴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이 세계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경고하거나 동중국해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원하던 네덜란드 군함을 중국이 전투기 2대와 해상 초계 헬기 1대를 동원하여 위협을 가하는 등 바다를 둘러싼 군사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한국 해군의 전력도 다시 한번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한국도 비대칭 전력으로 핵잠수함 보유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계시는데요. 핵잠수함은 재래식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더 긴 잠항 시간을 가지고 있어 장기간의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연료 등을 보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지만 핵잠수함은 원자력 엔진을 사용하여 이론상으로는 무제한에 가까운 잠항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디젤 잠수함보다 더 빠른 기동성과 작전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잠수함은 현대 해군 전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전력입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해군은 재래식 잠수함들을 퇴역시키고 철저하게 핵잠수함에만 초점을 맞춰 운용할 정도로 핵잠수함의 전략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핵잠수함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미국은 호주, 영국과의 오커스 협정을 통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면서도 정작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한국의 핵잠 보유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작전 지역은 인도 태평양 지역입니다. 미 국방장관도 인도 태평양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아시아가 안전해야 미국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럼에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구축한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반대한 것은 지속해서 핵 비확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 의사에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전략적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에 대한 전력 균형과 전쟁 억지력 확보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대 위협을 80여 척에 가까운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군 전력에서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 전력의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북한의 잠수함을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해선 우리 대한민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 한국 잠수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북한은 2023년 9월에 전술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인 김군옥함을 진수하면서 김정은이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드러냈는데요. 북한이 전술핵 공격이 가능한 디젤 잠수함의 공개부터 신형 핵잠수함 개발 계획까지 선포한 이상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핵잠수함 보유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수함을 이용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사전에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전쟁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인데요. 여기에 중국과의 전선에만 국력을 집중하고 싶은 미국의 상황도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점차 팽창하며 미국과의 군사력 경쟁을 강화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견제를 한국에게 일임하고 자신들은 중국과의 군사 대치에 전력을 투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한국에게 핵잠수함 보유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전력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도 절대로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핵잠수함의 건조기술 보유는 방위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한국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도 핵잠수함 보유를 통해 해군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구독자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수의 잠수함 전문가들은 한국이 얼마든지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3,000톤급의 디젤 잠수함을 건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체형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 건조의 3대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잠수함 건조 능력, 원자로 제작 능력,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연료 확보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잠수함 추진 체계에 사용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핵확산금지 조약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제재 기준과 규정을 얼마든지 우회하면서 우수한 잠수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통해 한국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연료 재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는 호재인데요. 군 전문가들은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추진체에 사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협정의 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반대한 미국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한국의 전문가들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내리며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체적인 핵잠수함 개발에 착수해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북중러가 해상에서 한국과 주변국을 위협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해군력 강화는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될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 강화는 핵잠수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핵잠수함의 도입 이외에도 다양한 해군 전력이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2024년 12월에 첫 해군 인수가 예정된 충남급 호위함의 6척 도입에 이어 울산급 배치포 호위함 사업을 통해 추가로 6척의 호위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함정을 대체할 충남급과 울산급 신형 호위함 12척이 도입된다면 대한민국의 호위함 전력은 지금보다 한층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중대형 잠수함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3,600톤급의 장보고3 배치2 잠수함 3척도 인도를 준비 중인데요.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의 선도함은 2026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3,000톤급의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 3척이 모두 해군의 인도가 완료된 시점에서 3,600톤급의 장보고3 배치2 잠수함 도입이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의 잠수함 전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핵잠수함의 개발과 건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핵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을 적절하게 운용하며 작전의 유연성까지 기대할 수 있어 한국 해군 전력의 증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과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경합의 수량 7,1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 등이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력을 책임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핵잠수함을 도입함과 동시에 준비 중인 호위함, 구축함, 디젤 잠수함까지 모두 도입이 완료된다면 적성국들의 해상 전력 확장도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 등이 자행하는 해상 경쟁 속에서도 뛰어난 기술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미 해군에서도 자신들의 함정 유지 보수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인 대한민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핵잠수함과 새로운 미래 전력을 갖추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